42부터 시작해서 30개의 숫자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럼 이 숫자들을 보면 다들 두 자리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확실한 건 이 지역이 하노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말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숫자냐 이런 걸 보게 될 텐데 요 첫 번째 숫자부터 좀 빠르게 읽어보면 42, 30 이거 앞 숫자가 4이고 3이면 3보다는 4가 무조건 더 큰 숫자죠. 자, 그래서 첫 줄에서 제일 큰 숫자를 살펴보면 78이에요. 78보다 더 큰 게 있느냐. 두 번째 줄 79 있죠. 79가 있고 79보다 더 큰 숫자는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 줄까지. 자, 그래서 가장 높은 값은 79. 가장 낮은 값 봅시다. 첫 번째 줄에서 가장 낮은 값은 30이에요. 30, 30보다 작은 숫자 안 보이죠? 그 다음 줄도 안 보이고 그 다음 줄도 보이지 않고 마지막 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값은 30이에요. 자, 미세먼지 농도가 30 마이크로그램 이상 40 마이크로그램 미만인 날은 며칠입니까? 그러면 일단 처음 그 10의 단위 숫자가 제일 작은 숫자가 3이니까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숫자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 숫자들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봅시다. 일단 3으로 시작하는 숫자, 4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0인 것, 3으로 시작하는 것, 여기. 그 다음 줄은 보이지 않죠. 그 다음 줄, 여기 40 있고 34가 있고요. 마지막 줄의 경우는 38, 36까지 있네요. 자, 그래서 날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흘이나 됩니다. 굉장히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네요. 날씨라기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죠. 자, 생각열기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같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 나중에 변수라는 수학에서 쓰는 표현이 있죠. 그것과도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일자별 미세먼지 농도는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냥 단위는 빼고 읽을게요. 30 이상 40 미만인 날의 수, 전체 미세먼지 농도의 분포 상태 등은 쉽게 알 수 없다. 무언가가 데이터로 정렬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바로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즉, 여기 보이는 이 자료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느냐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이겁니다. 표 1을 잠깐 보세요. 표 1을 보면 이건 지금까지 봐왔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줄기가 있고 잎이 있대요. 줄기, 우리가 나무를 하나 그려봅시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 기둥이 있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가지들이 뻗어나가요. 큰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뻗어나간 큰 가지에서 다시 작은 가지들이 뻗어나가요. 큰 가지와 작은 가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자, 이건 똑같이 식물이라고 치면 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서 잎이 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래 큰 덩치는 줄기로 따라가죠. 그 줄기에서부터 잎들이 뻗어나오는 거다. 그래서 줄기는 좀 큰 데이터, 잎은 작은 데이터. 그럼 위쪽에 봤던 이 미세먼지 농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요. 이걸 아래와 같이 표로 표현을 할 때 줄기는 뭐냐? 줄기는 이건 10의 자리 숫자로 쓴 거예요. 숫자가 있으면 좀 큰 숫자 이런 의미입니다. 잎은 뭐냐? 잎은 1의 자리 숫자예요. 그럼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여기 위쪽 예시를 보세요. 30 마이크로그램이면 이것은 3과 0으로 뗍니다. 앞쪽 3은 줄기, 뒤쪽 0은 잎이라는 뜻이에요. 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숫자가 있으면 그것 어떻게 하나요? 같은 숫자가 있으면 그냥 차례 모두 다 한 번씩 나열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기 숫자 보이죠?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35인 날이 하루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그냥 등장할 수 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35인 날이 하나, 둘, 셋이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쓴 건지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어떻게 구분했는지 봅시다.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한다. 두 번째, 세로선을 긋고 세로선의 왼쪽에는 줄기, 오른쪽은
if의 값을 씁니다.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대로 차례로 쓴다. 3, 4, 5, 6, 7 이렇게 써나간다는 거예요. 세로선의 오른쪽에 각 줄기에 해당되는 if을 가로로 쓴다. 이때 중복되는 if이 있으면 모두 쓰고 간격을 일정하게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림의 표 1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아래쪽으로 살짝 바꿀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꾼 거냐?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는 줄기는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잎에 나온 숫자는 0, 5, 5, 8, 5, 4, 8, 6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것을 크기 순으로 잎을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면 조금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 표를 아래쪽과 같이 잎의 경우도 크기 순서로 정렬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 이런 거예요. 60 이상 70 미만인 날은 가장 작다. 그러면 10의 자리가 6이죠. 즉 줄기가 6이 되는 날짜가 며칠이냐? 그 날짜는 잎의 개수를 보면 되죠. 하나, 둘, 세 개. 이건 꼭 막대 그래프처럼 보이잖아요. 막대가 가장 짧으니까. 가장 작다. 맞는 말이죠. 이것 말고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40 이상 50 미만인 날이 며칠이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야기 잘못 듣죠? 40 이상 60 미만인 날이 며칠이나 되냐? 그러면 이것 다 합해서 15일만큼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잎줄기 그림으로 나타내면,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내면 데이터를 좀 한눈에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는 모든 종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자, 249페이지의 문제 1번부터 해서 문제 3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푸는 시간을 잠깐 줄 거고요. 잠깐 문제 푸는 시간 이후에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